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선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폐지에도 반대를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는데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56만 개에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조맨친 상원의원이 선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네, 민주당 중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지난 일요일 선거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잘못된 입법이다라고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에 따라 선거개혁 입법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주요 언론이 평가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방 제대로 날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여기서 선거개혁 법안이란 투표 접근성을 넓히는 내용을 연방 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For the People Act,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 조기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등도 더 확대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할 차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이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은 반대쪽에 몰표를 줬고, 상원에서도 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화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 반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다 투표 자격 기준이나 투표소 운영 시간, 또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네, 이 공화당은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게 그 목적인데, 대표적으로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를 비롯해 14개 주 정도가 이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이후 공화당 측이 관련 주의 입법에 이제 본격 착수했는데, 최근 이제 속속 주지사 서명을 거쳐서 공식 법규로 효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입법이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특히 소수계가 그 대상이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특히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 유색인종 이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따라서 연방 차원의 선거 개혁 입법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에 아주 주력을 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 죽도록 싸우겠다, 아주 강력한 표현을 바로 지난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연설을 통해 밝혔고, 그러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의 입법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선거 개혁 입법을 강조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맨친 상원의원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우리를 계속 분열시킬 것이다라고 맨친 의원이 이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투표권 보호에 관해 연방의회가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길을 찾아낸 결과여야지만 한다, 이런 강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보호하겠다고 선서한 공화정을 파괴하게 되고 분열을 심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자 처리하면 안 되고 공화당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말인 거네요. 맞습니다. 2주 안에 관련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밝힌 상태인데, 이에 맞서 공화당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전망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하려면은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 60%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건데,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 동석입니다. 맨친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공화당에서 11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죠.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뭔가요? 대안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트가 악용되고 있다라면서 필리버스트의 제한 필요성을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맨친 의원은 여기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약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다수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서 장기간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이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단상위에서 실제 이 토론을 벌여야지만 필리버스터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에 상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 이론은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으로도 특정 법안 이 논의를 중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이전처럼 그래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더 어렵게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이 필리버스터 해제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에 이렇게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조 맨친 상원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 정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중도파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가장 보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맨친 의원은 이전에도 핵심 사안에서 민주당과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사업인데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2조 3천억 달러의 규모의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공화당과 함께 이 민주당 맨친 의원이 이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여서 다시 제안을 했었죠. 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 세율을 28%로 인상하려다가 역시 공화당과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지금 타협안을 모색 중인데 여러 사안에서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고용 관련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네요. 일자리는 크게 늘고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줄고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딛고서 회복세를 완연히 다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일자리 얼마나 늘었나요? 네, 지난달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약 55만 9천여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 여기서 실업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 4월 달이 6.1%였는데 5월 5.8%로 떨어진 것입니다. 예, 이게 기대만큼 좋은 성적인 건가요? 시장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한 67만 5천여 개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긴 해도 전달인 4월에 비해서는 크게 는 수치입니다. 4월에는 약 100만 개 일자리가 예상이 됐다가 결과는 27만 8천여 개에 머물렀거든요. 이후 한 달 만에 55만 9천여 개가 추가가 된 것이니까 4월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그래도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력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것 역시 요식업에서 고용 확대가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음식점과 주점, 그밖에 식음료 제공 업종에서 18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업종들에 대한 지역 당국의 코로나 이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가 되면서 이 종업원들을 그만큼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밖에도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놀이공원, 도박업소 등을 포함하는 이 오락산업에서 5만 8천여 일자리가 추가가 됐고 호텔업에서도 3만 5천여 개가 일자리가 증가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요식업과 서비스 업종에 이어서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딘가요? 대표적으로 교육계입니다. 약 14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공립학교 일자리가 10만 3천여 개 그리고 사립학교는 4만 1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예.
최근 미국 내 성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12살 이상으로 그 접종 대상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각 지역 교육 당국별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발맞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자, 일자리 성적이 안 좋은 분야도 있겠죠? 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분야도 있었습니다. 바로 건설업인데요. 아, 전달과 비교해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네. 건설업 중에서는 전달인 4월에도 일자리가 좀 줄었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기관 시설, 이 인프라 현대화 산업이 실제로 이제 통과가 되고 실현이 되면 건설업계의 상황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실업수당 청구 통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자리 통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8만 5천여 건으로 지난 3일 공개된 노동부 집계에서 나타났는데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이 수치가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전주 조동치보다 2만여 건이 줄었는데 이 수치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지금 개선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한데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과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만여 건에서 22만 건 정도였는데 현재 이 38만 5천 건이니까 아직 16만 건 이상 더 떨어져야 이전 수준이 된다고 보는 건데 네. 일자리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760만 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관건일 텐데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크게 두 갈래로 지금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경제활동 재개 확대를 위해서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는 목표 바이든 정부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선포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도 부양하는 계획 추진합니다. 아메리칸 잡스 플랜,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 계획은 이 공화당의 쪽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의회에서 근거 입법 협상에 지금 상당히 난항이 겪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